이게 지금 2년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1년 한 7개월 만에 29건을 탄핵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완전 국정을 지금 마비시켰습니다. 도한우 기자가 서울일보 일면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 보니까 어제 그 헌재가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네. 이거를 8명이죠. 8명의 재판관이 한 명만, 그 8명 중에 한 명만 이건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인용한다. 라고 했고 5분은 기각을 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탄핵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 기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2명은 각하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요건이 맞지 않는다. 네. 이건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때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아예 그 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하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실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87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완전히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예. 헌재는 선고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한 총리에 대한 이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각하한다라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 탄핵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 및 방조, 그 방침에는 국회 목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하였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추천권 행사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운영 체제 선언 등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기 각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2명이었나요? 그 당시에 저기가 이제 152명만 넘어가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겨서 지금 이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때 탄핵 소추했던 이유가 이거였죠.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를 방조했다. 네. 내란 공모 방조했다. 근데 이 내란 공모 방조에 대해서는 빠졌죠. 이번 기각에서. 기각에서 빠졌던. 예, 빠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목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라는 것고, 내란 상상 특검 임명 추천권 행사를 거부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운영 체제 선언 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재는 대체로 탄핵 사유가 부실하다는데 무게를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갖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공동운영, 국정운영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 다시 말해 한덕수 국무총리죠. 네. 피청구인의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헌법 제66조, 예.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표시했습니다. 예. 헌법 헌재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헌법 제 66조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여진다. 위반한 것으로는 보여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이게 지금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다만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해 인용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예. 헌재는 재판관 1인의 인용 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5명, 기각 의견을 낸 5명은 이게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용을 한 사람은 이게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파면이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 분만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헌재 네. 재판관 한 분만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편 한 총리 탄핵 소추의 중대 쟁점이었던 국회 정적수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적용 의결 정적수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적수인 국회 제적인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재판부 소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두 사람만 그렇게 이제 안 봤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적법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정적수가 150명이 아닌 200명이 적법하다고 본 그런 재판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종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그 전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냈죠. 그래서 각하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각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이제 두 분 빼놓고는 이 6분은 8분 중에 6분은 이건 아니 7분 5분이었네. 6분이죠. 6분은 이거는 뭐 그 정적수가 150명이 아닌 200명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150명 과반수 이상이면 151명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 두 분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3분의 2 이상 요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200명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 한 총리가 얼마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까? 한 총리는 87일 만에 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헌재 선고는 향후 윤 대통령 선고 쟁점과도 연결고리가 뚜렷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가늠자로도 지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현재 그 죄송합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추진 중인 최상목 대대행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급 제동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렇죠? 네. 예. 그 한 총리 복귀로 최 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밖에 한 총리 기각으로 민주당 탄핵 소추 9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이 밖에 한 총리 기각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 9건 모두 전패했다는 점에서 탄핵 명분이나 정당성에 치명타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도한우 기자가 서울일보 일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2년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1년 한 7개월 만에, 한 2년 채 안 되는 1년 7개월 만에 29건을 탄핵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완전 국정을 지금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뭐 여러 가지 지금 곳에서 우리가 문제가
그 일을 있었죠. 그 중에 특히 지금 미국하고 우방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네. 지정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